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시장에 이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 다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 이라고 물어보시면 말 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 못할 사정들이 모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경기 침체가 예상돼도 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준이 스스로 시장의 공포를 조성하면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채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호들갑을 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장 안에 불이 나면 대놓고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돌려서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쪽에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꼭 불이 난다는 건 아니고 살짝 냄새가 나는데 뭔가 좀 연기가 나니까 잠깐 피해 있는 건 어떠실까? 아니 그렇다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불 난 것 같지도 않네. 그냥 제가 괜히 얘기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 뉘앙스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기서 그냥 별건 아닌데 살짝 불이 난 것 같아요. 날 것 같아. 난 것도 아니고 날 것 같으니까 잠깐 우리가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자, 1열부터 조금씩 나가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말의 강도를 올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했었고 지금은 얼마 전 발언처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나면 언론은 연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부터 약간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 이상한 연기가 발견되니까 그게 설령 극장 안에서 누군가가 몰래 담배를 펴서 나오는 담배 연기일지 아니면 진화가 가능할 정도의 그냥 아주 소소한 작은 불이라도 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소리칩니다. 불이야! 여기 불이 났다고! 야, 너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임마! 이런 식으로 언론은 대중을 상대로 공포를 조장하고 그 공포에 반응한 극장 안에 있던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 순간 비상구로 모두가 뛰어가게 되죠. 늘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숲에 숨어있는 아이처럼 숨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늘 그렇게 줄을 서고 비상구로 탈출하려고 하죠. 그리고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비상구 바깥으로 나가는 양들은 모두 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게 양털이 깎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준은 불이 나도 불이 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히 이야기를 흘려야 조금씩 질서 있는 퇴장이 가능하고 불이 진화되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연준은 그런 연착륙을 꿈꾸면서 시도하지만 이게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연기가 계속 퍼지니까 이것들을 감지한 언론과 시장의 기관들은 공포를 말하고 그 공포감이 점점 커지자 시장은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거에 재미를 본 언론과 기관들은 더 공포를 증폭시키고 그 결과 대중들은 극한의 공포감에 자산을 던지고 빤스런을 한다. 이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매번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부추기고 있는 언론과 기관들은 마치 이렇게 불이 나게 된 큰 불을 만든 집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늘 시장은 이렇게 누군가 불난 집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겠죠. 이건 단기 가격 예측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 자, 지금 코스피, 나스닥이 아니면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고, 반등 구간에서 반등은 약 15% 정도 진행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는 시장이더라도 끝없이 내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 정도가 많이 내려온 수준이고, 이 정도 수준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다, 계속 지속적으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하락하고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세 번째 쌍바닥을 만들고, 그렇게 바닥권을 형성하게 되는 그 바닥권의 저점 부근이냐 아니냐, 즉 하락 구간에서의 하락이 멈추고 다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고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시장에서 기존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는 의미고요. 짐작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차트상의 흐름, 수급 동향 등등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 요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뇽의 그에 져서, 제가 요즘 강조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 강의에서 보면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의 징후를 몇 가지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뇽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정체된 후 나쁜 소식에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심지어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아주 좋은 신호다. 소심파는 나쁜 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으므로 나쁜 뉴스가 닥쳐도 놀라지 않는다. 코스톨라니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락 폭락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언론을 통한 공포 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다 보면 나쁜 뉴스가 나오면 나쁜 뉴스에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끝없이 나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뉴스가 나왔고, 심지어 모두가 염려하고 있던 나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심지어 가격이 오르는 상황들이 하락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여기서 소심파라고 이야기하는,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을 갖고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와 매도해야 될 때의 그 사이클을 잘 타고 넘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나쁜 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또는 그 나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뉴스가 닥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 역시 그런 뉴스들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이상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멈추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6월 23일, 얼마 전에 있었던 빅뉴스였죠. 파월 의장 경기 침체 가능성 인정, 인플레 조속히 잡겠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렸습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그 금리의 부담을 느껴 경기 전체가 둔화되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이 계속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부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결국엔 인정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대로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1.62%, 3.34%라고 하는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종합지수의 3단 고음처럼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라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 존재하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이 굉장히 시장이 우려했었던 최악의 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환호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려했었던 나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있는 반등이 하락 채널 안에서라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나스닥 사례처럼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암호화폐도 관련된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월 25일 뉴스입니다. 제2의 테라,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 파산 준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위협하며 이더리움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던 암호화폐의 C파이나 D파이의 연쇄 파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제2의 루나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가상화폐 업체들, 대출이든 아니면 자산 수탁 업체든 이러한 큰 덩치 큰 업체들이 계속 파산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산들은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시장 전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대폭락을 불러왔고 비트코인 역시도 엄청나게 센 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급락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 대형 업체인 셀시어스가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또 한 번 어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장중 변동폭 때문에 이 상승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뉴스가 공포 구간, 극한의 공포 구간에 나올 때는 또다시 긴 하락을 한 번 정도 만들면서 채널을 다운시킬 만도 하거든요. 하지만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2만 불 아래까지 쭉 빠졌다가 17,000불 정도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 반등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러한 공포 뉴스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동조차 없어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앞에서 봤던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런 뉴스들이 시장이 다 알고 있었고 가격에 선반영됐다. 그놈의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폭락장엔 알고 있었던 악재가 다시 나오더라도 그 다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몰랐다는 듯 반응하고 추가 하락하고 그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금융시장에 이전과는 다른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락장엔 이거 웬 꽃이지 하고 꽃을 갖고 와가지고 꽃처럼 보이는 것의 냄새를 맡아도 거기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꽃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냄새를 맡았더니 이상한데? 약간 향기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죠. 꽃다운 냄새가 나고 있는 뭔가 기존의 하락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포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공포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면 이건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적어도 추세 하락은 멈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냄새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물론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또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을 일부 또는 50% 정도 또는 전체 다 매도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나 타이밍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만 감지하면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경기 방향을 알려주는 금값도 제가 이전 영상 금 가격의 변화가 투자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우려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투자 방향, 경기 동향을 이야기해주는 붕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금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블로그의 글과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변화되는 꽃에서 나는 이 향기가 진짜 향기일지 아니면 향기처럼 보여지는 꽃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직도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시궁창 냄새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